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선생님 설명 모델이 완전히 너무 놀았어. 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네. 선생님, 네. 설날을 참 잘 새고 오셨나 봐요. 네, 집에서 보내고 왔어요. 네, 선생님 오늘 네. 우리가 특별한 분의 책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네. 네. 책을 한 권 한 권 골라서 읽을 수도 있지만 한 작가의 책을 여러 권을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한 작가의 책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죠. 네. 이 조희양 선생님이 쓰신 참 바쁜 시와 로봇. 네. 그리고 이 책입니다. 혀 없는 게 네. 고기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느 날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나서 이분이 그동안에 쓰신 동화책 여러 권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분의 동화책을 이번 달에는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 책 두 권 중에서 먼저 이 참 바쁜 시와 로봇이라는 네. 책을 네, 저도 참 이거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도 읽었는데 선생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 뭐 그 부모님에 대한 효 이야기, 네. 그리고 사회 문제, 노인 문제,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 어떤 이야기였어요? 이 책에 보면은 참 바쁜 시가 나와요. 이 참 바쁜 시는 이름 그대로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사는데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 아버지를 돌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효 로봇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보내죠. 그래서 효 로봇이 자기 대신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이 참 바쁜 시도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빠른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참 빠른은 정말 빠르게 살고 있죠. 네. 그런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아버지가 90 노인이 되었을 때 빠른 아들은 빠르게 사느라고 아버지를 또 돌보지를 못해요. 네. 그러다가 이 참 바쁜 씨는 결국은 아들이 보내준 효 로봇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혼자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 참 바쁜 씨는 네. 나이가 이제 90이 되잖아요. 네. 로봇 이름이 세심이에요. 이 네, 세심이 네. 덕분에 아마 그만큼 장수를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1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염없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었죠. 네. 네. 기억나는 장면 있으시다고 네. 하셨죠? 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요. 이 참 바쁜 씨가 네. 세심이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이 세운 회사로 오게 되죠. 근데 여기 지나가면서도 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바쁘다는 네. 이유로.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네. 대신 아버지에게 전화 드린다고 해라 이렇게 네.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회사까지 찾아오셨는데 잠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거를 빠른을 나무랄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 이제 사회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게 이제 또 우리 현대인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바쁜 씨도 자기 아버지한테 이 빠른 이와 같은 행동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더한 네. 행동을 했던 것이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장례식날. 맞아요. 그게 이 장면이죠. 참 바쁜 씨가 자기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로봇 세심이가 연락이 왔을 때 그때조차도 자기는 해외 출장을 가버리게 돼요. 그 로봇에게 그 장례식 비용을 대주고 장례식을 부탁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자식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거죠.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팠죠. 저도 한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이제 서울의 병원에 이제 가서 아버님을 뵀는데 전혀 진지를 못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드시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많이 놀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진지셨어요. 그게 저와 아버님의 이제 마지막 인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정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울산에 오게 되었는데 네. 아침에 이제 다시 남편한테 네.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때 당시에 아버님 옆에 계셨는데 아버님의 이제 임종을 지켰죠.
그랬군요. 정말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가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옆에 임종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떻게 돼갈지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정말 현대인들은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고 모두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바쁘고 빠르게 살고 있어요. 네. 가족 간에도 서로 얼굴 보기가 정말 힘들죠. 네, 힘들어요. 서로 목소리 듣는 것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자식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엄마네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가까이 지내지만 쌤 아이들도 그런다잖아요. 네. 그렇죠?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이제 부모 찾지 않아요. 네. 친구 찾고 밖에서 이제 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부부만 남게 되고 또 부부 중에 또 한 사람이 먼저 가시게 되면 또 혼자 남게 되고,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데 이 마지막 참 바쁜 시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이 그림 장면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빠른이가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딱 이 장면이 머릿속에 항상 행복하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네. 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자기가 막 배웠던 거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또 동화책도 읽기도 하고 하면 이제 막 온 가족이 다 그거 하나 보는 거로도 너무나도 행복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추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현대인의 삶이 삭막해져 가는 가운데서 그나마 인간의 정을 느끼려면 가족 간이라도 좀 소통을 하면서 좀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 책에서 나오다시피 점점점 사람들은 바쁘다, 시간 없다라는 게 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개인의 삶을 뿔뿔이 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무감을 주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밥 먹기. 네, 그것도 좋은 근데 방법이고요. 저는 그게 정말 이게 될까? 어렵죠. 쉽지 네. 않죠. 현대인들은 저부터도 정말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처럼 정말 바쁩니다. 이 책 배경이 2040년이에요. 뭐 20년 후의 미래를 갖다가 다루고 있지만 이 작가께서는 우리 지금 현대인의 삶을 보면서 이 미래는 충분히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정말 20년 후쯤에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좀 더 삭막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각자 자기의 숙제나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조금이라도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책입니다. 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네. 더 사랑하고 하면서 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독후 활동을 해야죠? 네.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뭘 생각하셨어요? 네, 저는 네. 실질적인 걸 생각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아이들하고 재밌는 미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아빠가 퇴근해서 딱 들어왔을 때 네.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와. 인사법, 어허. 미션 1. 자, 인사법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깨 안마해드리기. 안마해드리기. 네. 근데 문제는 정말 정성 들여서 해줘서 네. 아빠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살아나게. 왜냐면 대충이들 있어요. 대충이들. 그래서 미션 두 번째 성공.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아빠 얼굴에다가 엄마 마스크팩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죠. 마사지까지. 네. 와. 이런 거 해드리면 아빠도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풀세트인데요? 네, 하나 더 남았어요, 선생님. 핸드크림 있죠? 네. 그걸로 아빠 손에다가 마사지를 해드린 후에 네. 비닐 장갑을 껴드리는 거예요. 우와. 그럼 4개의 미션이 성공했죠? 그럼 이제 엄마는 아이가 이제 미션을 성공을 했다면 네. 살짝 용돈도 이렇게 찝어줘야죠. 와. 이거 독후 활동으로 네. 완전히 알짜배기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현실적이래가지고 선생님 네. 뭐가 좀 있어야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네. 추억, 행복한 추억이 남는다면 네. 아이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그 이야기를 네. 담아서 일기 쓰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 일기 쓰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꺼리가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아이들 보고 일기를 쓰라고 하면 뭐 어제랑 똑같았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어제와 똑같은 날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아이들은 뭔가 자기 생각에 기억 남는 만한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션을 수행을 하고 났을 때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겠죠. 많죠. 그러면 일기 쓰기 참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잖아요, 네. 선생님. 네. 그럼 다음에는 아빠한테 해준 거 엄마한테 그대로 하기 미션.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선생님은 어떤 아. 독 활동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참 바쁜 시가 아들을 못 만나고 이제 병실에서 혼자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유언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유언 묵직하네요, 선생님. 근데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바쁜 시가 자기는 젊었을 때 바쁘다고 나중엔 아이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도 대신 로봇이 치르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들조차도 저렇게 빠르게 사느라고 아버지인 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 젊었을 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돌아보며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라는 내용을 넣어서 할 때 아이가 그 90세 노인의 그 입장이 되어가지고 글쓰기는 어렵지만 옆에서 뭐 부모님이나 살짝 조언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 네.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나 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짝 힌트를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글쓰기라는 것이 공감하는 글쓰기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자기의 마음만 늘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도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 능력도 글쓰기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이 조이양 선생님 덕분에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네. 저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